네, 안녕하세요. 인문학을 맛있게 떠먹여주는 타블라TV의 김병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이면 미국판 만리장성이 완공될 예정이죠. 트럼프가 진짜 과대망상증 환자라서 이걸 만든 걸까요? 오늘은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쓴 미국, 우린 누구인가? 그리고 로버트 카플란이 쓴 지리의 복수를 통해 트럼프 장벽에 숨은 진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3,000km가 넘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북한의 휴전선 길이가 250km쯤 되니까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실 건데요. 이렇게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죠.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1850년경에 확정되었고 시간이 흘러 1910년경부터 국경 장벽이 건설되었죠. 이후 장벽은 조금씩 확장되었습니다. 장벽 초기에는 그저 나무 울타리 수준이어서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90년대부터 울타리 보강하는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건 민주당 집권기에도 꾸준히 진행되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도 국경 울타리 보강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없던 장벽을 새롭게 건설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이어오던 미국 멕시코 국경 보안 작업의 과정이었던 거죠. 다만 트럼프는 장벽을 훨씬 더 견고하고 높이 세우려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진시황제도 원래 없던 장성을 새롭게 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목민족을 막기 위해 춘추전국 시대에 각국이 건설한 여러 장성을 이어서 연결한 것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 방비에 힘쓰는 까닭은 워낙에 넓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멕시코의 불법 이민과 밀수품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멕시코에서 생산된 마약이 허술한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신경 쓰는 것이죠. 현재 멕시코는 군대를 동원해서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벌일 정도입니다. 심지어 멕시코 마약 갱단이 국경을 넘어와 미국 시민을 죽이는 경우까지 발생했는데요. 이에 국경 근처에 사는 미국인들은 자경단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멕시코 국경을 관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도망치는 경우도 많아서 미국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튼튼한 장벽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건설에 특별히 더 애착을 갖는 이유는 본인의 지지층과 관련이 깊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이 든든한 지지 기반인 러스펠트 지역의 백인 노동자 계층은 멕시코로 넘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재임을 노리는 트럼프는 장벽 건설을 통해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려는 거죠. 거기다 장벽 건설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트럼프의 지지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건설에 대해 미국의 야당, 지식인, 유색인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장벽이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일단 아무리 크고 거대한 장벽을 쌓더라도 반드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멕시코 장벽은 육로를 통해 미입국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아서 장벽 건설에 약 250억 달러, 30조 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장벽 건설 비용을 댈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멕시코는 애초부터 장벽 건설을 찬성하지 않는 판에 이 돈을 낼 리가 없겠죠. 트럼프는 멕시코산 물품에 관세 20%를 부과해 건설 비용으로 충당한다 했지만 그렇게 되면 저렴했던 멕시코산 수입품 가격이 크게 올라서 결국 미국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장벽 건설 이후 유지 보수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는 비용을 집요하게 증액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란 말도 있죠. 트럼프 장벽은 외교 문제로까지 비하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민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장벽이 절대 달갑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장벽 공사 이후 멕시코에선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2018년 대선에선 반미 성향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재미있는 건 트럼프의 대항마로 대통령이 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별명이 멕시코의 트럼프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비판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공사를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진보적인 언론과 지식인들은 트럼프의 이런 고집은 심각한 과대망상증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 교수는 트럼프를 소시오패스라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는 책이 나올 정도죠. 우리나라 언론의 시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멕시코 불법 이민자 문제는 알겠으나 너무 심하지 않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트럼프는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장벽 건설에 담긴 진짜 본질은 따로 있죠. 트럼프 장벽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미국의 정체성에 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죠. 하지만 문명의 충돌로 널리 알려진 세뮤얼 헌팅턴은 그의 마지막 저서 미국 우리는 누구인가에서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전에 개척자의 나라였다는 거죠. 미국의 정체성을 만든 것도 바로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영국에서 건너온 앵글로색슨 계통의 신교도들이었고 그들의 엄격한 생활 윤리로부터 저항정신,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미국의 기본 신조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세뮤얼 헌팅턴은 초기 개척자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들이 가진 아이덴티티는 문화 전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만약 미국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개신교가 아니었다면 미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지금까지 저개발의 상태로 머무르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도 라틴 아메리카를 처음 경영했던 이들이 스페인 출신의 가톨릭 교도였기 때문이죠. 세뮤얼 헌팅턴은 미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인 국가로 만든 개인주의, 개척정신, 저항과 자유주의 정신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영국의 프로테스탄티즘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세뮤얼 헌팅턴은 백인 인종의 우월성을 내세운 건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티즘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정체성이 점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현재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 여전한 군사 강국인 러시아, 핵을 개발한 북한,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 전문가 로버트 카플라는 지리의 복수에서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나라로 단언컨대 멕시코를 꼽습니다. 앞으로 멕시코가 미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거란 거죠. 물론 멕시코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위협은 인구와 문화 침투로 나타나고 있죠. 멕시코 인구 1억 2천만과 중앙 아메리카 인구 5천만 명을 합치게 되면 미국 인구의 절반을 넘게 되죠. 문제는 이 거대한 인구가 3,000km가 넘는 국경을 넘어서 무차별적으로 침투한다는 거죠. 1970년대 이후 미국 본토 이민의 절반 이상은 남미의 히스패닉계가 차지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멕시칸이었습니다. 미국 내 국가별 인종 분포를 보면 멕시코계가 3,500만 명으로 독일계가 흑인에 이어 3위지만 단일 국가 출신으로는 사실상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백인이 평균 1.8명, 흑인이 2명의 출산율을 보이는 데 반해 히스패닉은 평균 3명의 아이를 놓기 때문입니다. 카플라는 2050년 무렵이면 히스패닉계의 비율이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죠. 미국을 원래부터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이민자의 나라로 여긴다면 이러한 인종 변화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뮤얼 헌팅턴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정체성을 다양성이 아니라 개척자들의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찾는다면 이것은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죠. 지금의 미국을 만든 자유주의, 개척정신, 개인주의 같은 신조는 곧 개신교 문화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문화권의 멕시칸 인구가 급증한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카플라는 본인이 멕시코에서 미국을 넘어올 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녹슨 금속의 싸구려 멕시코 상점과 미국의 단정하고 규격하는 상점가가 단 한 줄의 국경으로 나누어진 것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화의 우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세계가 인위적인 국경선 밑에 위태롭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에서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왔지만 왜 유독 멕시칸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건 미국의 멕시칸들은 다른 이민자들과는 달리 쉽게 동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민 3세대가 되면 모국어를 거의 잊어버리고 영어를 쓰게 되지만 멕시칸들은 스페인어 사용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죠. 멕시칸의 교육 방식도 일반적인 이민자들과는 달라서 아시아 이민자의 평균 교육기간이 13년인데 반해 멕시칸은 7년에 불과합니다. 이런 낮은 교육열은 직업과 소득으로 이어져 멕시칸의 이민자 집단 중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여줍니다. 멕시칸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는 또다시 낮은 교육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민자 멕시칸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정체성은 이민자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미국인으로 규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세뮤얼 헌팅턴은 멕시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히스패닉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멕시칸 이민자의 귀하율은 미국 모든 이민자 집단 중에서 최하위죠. 92년도 설문조사에서 이민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당신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멕시코 아이들의 70%는 자신을 히스패닉이나 멕시칸으로 규정했고 미국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불과 4%였습니다. 이런 점 멕시칸이 다른 인종과의 결혼 비율이 낮고 미국의 남서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모여 산다는 것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죠. 미국인 상당수는 멕시칸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며 미국을 아래서부터 서서히 히스패닉화 시킬 것으로 우려합니다. 세뮤얼 헌팅턴은 민족이란 역사적 기억을 보유한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칸은 멕시코-미국 전쟁이라는 뚜렷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죠. 현재 미국 남서부주의 대부분은 이 전쟁 이전까지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이 타국을 침략해 그 영토를 병합한 유일한 나라였던 거죠. 멕시칸들에게 미국 남서부로의 이주는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옛 고향을 찾아가는 일종의 재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98년 미국과 멕시코의 축구 경기가 열렸을 때 9만 명이나 되는 관중들은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자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멕시코 시티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였죠. 이 사건이 세뮤얼 헌팅턴 같은 보수적인 미국 지식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카플라는 2000년 무렵 멕시코와 접경한 미국 주요 도시 12곳 중
히스패닉 인구가 90% 이상 되는 곳이 무려 6곳이라는 곳에 주목하고 2080년 무렵이면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북부가 합쳐져서 새로운 신생국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했죠.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인들은 멕시칸 이민으로부터 심각한 정체성의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소련, 중국, 북한, 이슬람 테러 단체 등 지금까지 미국과 대적한 세력들은 모두 외부에 존재했고 미국은 그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저항의 이념을 굳건히 지켜왔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침투한 멕시칸의 가톨릭 문화에 의해 미국의 정체성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을 로마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게르만화되었고 그 결과 정체성을 상실하여 멸망하고 말았죠. 세뮤얼 헌팅턴은 미국의 멕시칸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민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언제나 이민자에게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 이민의 문은 몇십 년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열리고 닫혔죠. 문이 닫혀있는 동안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 빠르게 녹아들어 미국화되었습니다. 트럼프 장벽은 결국 1970년대부터 서서히 진행된 멕시칸화를 저지하고 미국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이민 정책의 과정에서 건설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고 했죠. 이것만 보면 미국인들 대다수가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3분의 2가 멕시코 국경 장벽을 따라 울타리를 건설하고 2만 명의 국경 순찰 요원을 배치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스티븐스 다비도위치가 쓴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저자는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사람들의 속마음이 왜 다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미국인들도 트럼프 장벽을 반대하진 않는다는 거죠. 미국인들 대다수는 멕시칸 미립국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과대망상증 환자 취급을 받는 트럼프를 겉으론 반대하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 장벽은 트럼프 혼자만의 생각으로 건설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인들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으며 만들어지고 있죠. 오늘의 결론, 벽은 상대방을 두려워할수록 더욱 크고 높아진다. 그리고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다. 지금까지 타블라TV였습니다.